네, 2021년 7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정치인과 딴따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지 내리기 경쟁이 시작됐다. 오늘이죠. 이재명 지지자들이 딴따라는 어쩔 수 없다. 사회의식이라고는 1도 없다. 이 X도 알고 보면 과대망상증 환자다. 관종이란 얘기겠죠. 밥 딜런이나 정태축과는 정반대로 사회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자다. 이 비상시국에 공용하는 것만 봐도 정상은 아니다. 곱게 늙어라. 바지 원조는 너라는 거냐. 라고 한 연예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왜 그랬느냐. 7월 16일 대구 엑스포 동관에서 나훈아 콘서트 어게인 테스형 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훈아 씨는 하늘공짜 빌공짜 공이라는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관객들과 오고 가는 대화를 했죠. 아니 내가 바지를 어쨌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바지를 내 바지가 지 바지보다 비쌀 낀데 이 사람 부산 사람이죠. 부산 사투리로 그랬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처가 비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소위 스캔들 해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선 주자로서 부적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내 바지가 더 비쌀 낀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훈아를 격렬히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 나훈아 씨는 또 이런 발언을 왜 했냐? 다 아시겠지만 7월 5일 MBN하고 JTBC가 민주당 예비경선 2차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세균 씨가 이재명 후보한테 여배우 스캔들을 거듭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가족 간 다툼이 녹음돼서 물의를 일으켰다 하고 이제 해명을 하자 정세균 씨가 그거 아니다. 다른 문제다. 소위 스캔들에 대해서 해라.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 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는 이거는 2008년도에 나훈아 씨가 썼던 거를 패러디한 건지 따라한 건지 그런 거죠. 2008년도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나훈아 씨가 김모 여배우와 뭐 어쨌다라는 것 때문에 야구자한테 어느 특정 부위가 잘못 훼손됐다고 해서 시끄러웠었죠. 그때 그가 1월 달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바지 자크를 내리고 바지 좀 내렸었죠. 유명한 사진이 있죠.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느냐 라고 해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문이 막혀서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질문이 나오고 증문즉답을 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든 재담 좋은 연예부 기자들이 찍소리 못하고 억하고 나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풍운하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 3번 거려놨고 3번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인 이숙희 씨인데 나훈아 씨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공군 사병으로 갔는데 공군에 입대하면서 결혼했다가 제대하기 전에 그때는 한 만 3년 36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공군은 좀 더 길었을 겁니다. 제대하기 직전에 이혼을 한 걸로 돼 있죠. 자녀는 없고요. 그리고 공군에 제대할 무렵에 당대의 최고 여배우 김지미 씨와 가까워져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한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죠. 이 김지미 씨도 그 후에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째째한 사람 남자는 싫다라고 해서 대화제를 만들었던 아주 뭐 대단한 여자 배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지미 씨랑 이혼하기 전부터 가까워졌던 사람이 정수경, 여군 1등병을 부른 가수였습니다. 자녀는 정수경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결혼 생활을 하던 와중에 이 스캔들이 나와갖고 바지를 내리는 하나의 희대의 해프닝을 했던 겁니다. 2008년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인 정수경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2013년에 이 소송은 실패를 하죠. 하지만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016년 10월 달에 이혼을 합니다. 그때 12억 원을 위자료로
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3번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훈아 씨는 2008년도에 그렇게 해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방송에 안 나왔죠. 네. 그때 이제 공간을 메워준 사람들이 너훈아, 나운하라고 하는 모창 가수라는 건 뭐 그분들의 또 스토리가 인생 극장 같은 데에서 TV에 나왔고 굉장히 흥미를 끌었었죠. 이러한 나훈아 씨가 2017년에 남자의 인생을 발표해서 다시 롤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을 때 테스형이라고 하는, 야,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자를 형이라는, 사실은 뭐 나훈아 씨의 나이로 보게 되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오래 살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대단한 철학자지만 나훈아도 뭐 본인이 한국 최고의 가수도 되고 또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숱한 철학을 깨달았겠죠. 제가 듣기로는 약간 이렇게 기수련도 하고 뭐 그렇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부르면서 노래를 불러서 빅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산에도 불렀고 팔자는 뒤집어도 팔자라고 하는 잔에도 불렀습니다. 저도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한 이제 나훈아 씨를 본떠서 했던 게 이제 이재명 씨인데, 이재명 씨는 사실 김부선 씨 여배우죠. 김부선 씨가 조금 더 나이가 많죠. 하고 이제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18년 이재명 씨는 아주대학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검증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여배우가 언급한 부위에 점이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김부선 씨하고 이재명 씨 사건 건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씨가 당선돼서 경기도 지사가 됐는데, 그때 경쟁자가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김영환 씨가 TV 토론에서 김부선 씨 스캔들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면서 커졌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원래인가요? 원래 4월 21일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재판장에 나온 이재명 씨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신, 이재명 씨죠.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 부끄러워하고 감사해라. 많이 아프다. 내가 많이 아프다. 체중도 10kg 빠졌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쌀이라도 한가마니 보내야 남자지. 남자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라. 이게 또 나훈아 씨 바지 내린 것만큼이나 큰 히트를 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 배우들에게 한마디 하겠다고 한 다음에 정치인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밝히지 말아라. 거지된다. 침묵해야 된다. 비겁하게 정인이 사건 아시죠? LH 사건, 윤미향 사건. 네, 윤미향 사건. 참 이 사건은,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대로 안 한 거 보면 참 추악하게 보여져. 침묵해야 연예계 생활이 가능하다. 김부선처럼 인격 살해당하고 권력자에게 대항해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고 법정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김영환 전 의원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건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저는 남편 없이 30년간 양육한 딸을 잃었다. 옛날에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 딸하고 같이 살았는데 딸이 이제 헤어졌다는 거죠. 가족이 부끄럽다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다. 딸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1년 넘게 조건 없이 맞아준 옛 연인에게 정말 이거 너무 비참하고 모욕적이어서 재판에 안 나오려고 했다. 임종석, 박선식 씨와도 통화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청청래, 민주당이 청청래 등 민주당 386에게도 다 말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홍준표 의원이 무상연애를 한 이재명 씨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한번 웃기게 만들었었죠, 사람들을. 그리고 하여간 뭐 이런 화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형사적으로도 한번 고소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본인이 취하를 하고 뭐 하여간 김부선 씨가 계속 이재명 씨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인과 딴따라인데, 연예인들은 대체로 정치를 초월해야 되죠.
과학자들도 뭐 사실은 정치를 초월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죠. 근데 사실은 이 연애 중에 뭡니까? 희극 중에는 정치 풍자극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뭐 코미디언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고 계속 이건 정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어떤 고달픔을 이제 그걸 보고 희화화된 걸 보고 웃으면서 즐기는 것도 있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드러내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죠. 좀 이렇게 연예인답게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김재동 씨를 비롯해서 숱한 사람들이 현 정부 여당 편을 많이 들은 정치를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같은 이렇게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뭐 직업군마다 특징이 있는데 문학계라든지 또는 이렇게 연예계 쪽에는 좌파 쪽들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난만하게 상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보가 멋있어 보이니까 더 가는 것 같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사회과학적 공부를 해보면 이건 아니구나 하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슨 억울한 거 표현하고 하기 좋으니까 문학계라든지 이쪽이라든지 얘네계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카데미 수상식 하게 되면 꼭 나와서 한마디씩 보수절에게 쏘고 상 받아가는 연예인들이 있었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서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에 나와서 혜성처럼 나와서 미국을 세계를 흔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제40대 대통령입니다. 원래 그 레이건은 굉장히 잘생겼죠. 젊은 시절에는 아주 미남이고 운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연예인들이요 노래하는 가수도 그렇고 굉장히 운동 잘합니다. 몸 약한 사람들은 연예계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배우를 했는데 미국 최고의 배우는 못 됐어요. 근데 2류 정도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늘 이렇게 자주 출연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영화는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은 레이건도 젊은 시절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 그 후이면 해리 트루먼을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당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영화배우협회장까지 지냈습니다. 배우로서는 탑에 못 갔지만 배우를 조직하는 데는 탁월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낸시하고 결혼하는데 낸시를 아내로 맞으면서 보수 쪽으로 돌아갔고 이 양반 근데 이게 본인이 1등 배우가 됐으면은 그냥 갔겠지만 2등 배우로 있다 보니까 1등 배우들의 허울을 본 거죠. 딱 상 받으면 한마디 탁 던지고 사람 웃기고 인기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하고 본인이 이제 하면서 반공운동을 펴니다. 그때 유명했던 말이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날 떠났다. 라고 하면서 그는 각각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상을 FBI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의회에 나가서 직접 증언도 하면서 반공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젠하워, 닉슨을 지지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치로 와서 66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도전하면서 정치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잘생긴 외모하고 어깨처럼 딱 벌어졌고 학생 때 좋은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유레카 대학인가 나왔는데 그때 아마 미식축구를 했더나 포드도 뭘 했으니까 뭐 그런 남자다움으로 이제 쭉 인기를 끌어서 그 앞에 대통령이 상당히 소박하고 세계를 이끌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지미 카터였죠. 지미 카터가 4년밖에 못하고 레이건이 당선이 됩니다. 레이건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아주 지금 좌파 정보를 꺾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었으니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나서 당신들이 한 자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보기에 가장 최고인 사람을 추천해달라. 국무위원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렇게 해서 뭐 베이커라든지 그때 유명했던 그런 사람 추천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국방장관, 국무장관 쓰면서 세계를 바꾸게 되죠. 그때가 뭐냐? 그때가 이제 소련이 아프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신냉전이 벌어지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막 소련과의 대결에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하게 되고 LA 올림픽에 소련이 안 오고 그 와중에 계속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들어가서 결국은 87년도에 유명한 86년도인가요? 아이슬란드 수도인 레이샤비크인가요? 거기서 고르바초프인가? 만나러 갔는데 딱 그냥 돌아서 버리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던 게
2018년도 하노이에서 김정은이 만나러 갔다가 트럼프가 노딜라고 딱 일어나 나와버리는 망신주기 방법. 그렇게 하면서 확 충격을 주면서 주도권을 잡아내는 거였죠. 그렇게 한 결과가 결국은 그가 2년 2회 연속 대통령하고 나서 그 다음 부시한테 넘어갔을 때 드디어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세계적인 냉전이 끝나는 그런 단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INF 조약도 맺으면서. 그래서 미국은 이 미국의 발전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버드나 예일을 나오지 않은 유레카 대학을 나오는 레이건이다 그래갖고 미국이 현재 항공모함이 니미츠급 핵 항공모함이 10척이 있는데 그 중에 9번 함을 로널드 레이건 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참 연예인 출신으로 나와서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 다음 대통령은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 그분은 어쨌든 그 시절에 냉전을 끝냈기 때문에 10번째 니미츠급 항모는 부시함입니다. 부시함이 됐는데 부시는 예일을 낳았죠. 아들도 예일을 낳았고 그렇게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딱 이렇게 남자다움으로 뚫고 나갔던 게 레이건이죠. 상당히 큰 대물 정치인이고 대물 연예인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씨하고 나훈아 씨를 두 분 다 참 사연이 많아요. 이재명 씨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안동에 있다가 어릴 때 성남으로 와서 뭐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이번에 공개했듯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분이나 저나 뭐 비슷한 저도 조금 더 나이가 어린데 그때는 하도 젊은이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많아서 몸에 조금 이상이 있거나 학력이 딸리면 군대 안 갔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갔고 상당히 어렵게 컸습니다. 나훈아는 우리보다 훨씬 뭐 한 20년 선배 되는데 그때는 주먹이 난무하는 시절이었죠. 네. 양아치란 단어가 쉽사리 쓰이고 주먹 다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훈아의 풍운과 이재명의 풍운 어디가 더 세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나훈아 씨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훈아가 했던 걸 이재명 씨가 따라했으니까 저는 나훈아의 아류로 이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큰 인물이 되려면 더 많은 풍파 뭐 나훈아 씨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뭐 그다음에 뭐 많은 뭐 싸움도 했고 그걸 꼭 거꾸로 한 건 아니지만 더 많이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나훈아 씨가 이제 자기 그 공연에서 딱 한마디로 바지 내린 것만큼이나 강렬하게 페이소스를 던졌죠. 그러니까 갑자기 남진 씨한테 지금 화살이 날아갑니다. 남진 씨는 상당히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목포에서 사업도 했고 언론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택에 부잣집이니까 공부를 잘해갖고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학교가 경기, 서울, 경복입니다. 지금 뭐 민사고, 뭐 상상고 이렇게 치지만 뭐 대원고 치지만 이 셋이 경기, 서울, 경복 못 따라갑니다. 남진 씨는 서울에 와서 경복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워낙 잘생겼고 돈이 많고 잘 노니까 또 몸도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중학교만 마치고 목포로 데려가서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게 했죠. 굉장히 공부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진 씨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갈 나가게 되니까 월남 파병하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손을 들고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전쟁에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 해병대 자기가 원해서 간 거고요. 굉장히 싸내답고 미남인데 어그레시브한 사람이고 나훈아 씨는 조금 뭐 군대를 늦게 가면서 공군이 조금 편하다서 갔나? 뭐 그렇게 보이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깨 넓이로 따지면 나훈아가 넓은지 남진이 넓은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나이는 제가 알기로는 남진 씨가 2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요계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선배인데 나훈아 씨가 꼭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놓고 지냅니다. 근데 남진 씨가 그걸 받아주죠. 남진 씨가 굉장히 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굉장히 성실한 교인이 돼 있죠.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테스 형이라는 걸 딱 던지면서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나훈아 씨가 노래를 했을 때 남진 씨는 그 미스터 트롯 나왔을 때 심사위원 하는 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훈아 씨는 여전히 풍운하러 가고 있고 남진 씨는 이제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후배들을 키우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막 커지다 보니까 남진은 뭐하냐?
남진 씨는 호남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 그렇게 큰 연예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왔고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정치를. 근데 이제는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남진이나 나오나 또는 뭐 조영필 같은 사람들, 정태춘 씨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도 이제 배우로서는 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이고 한갑이니까 이런 분들이 툭툭 던지면서 이제는 좀 크게 한번 해보자. 왜냐, 지금 한국 정치가 재미없어진 게 추미애 씨, 박범계 씨가 나오면서 목소리 막 넣고 싸우면서 요만한 거 싸우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나 누굽니까, 최재형 같은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 버린 거 아닙니까? 너무 시시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야당에서는 뭐 주호영 씨니 뭐 좀 미안합니다만 그분들도 보게 되면 큰 정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자기 스스로 대권 후보를 못 만들고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랑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확 커버리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조만간 선거를 합니다. 내년 3월에 선거를 하는데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쉽지 않습니다. 여권의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지금 야권의 도전이 워낙 만만치가 않아서 당선돼도 이재명 씨든 정세균 씨든 이낙연 씨든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운 거는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는 180석, 거기다가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무소속 합치면 거의 200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당하고 싸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델타, 뭐 감마, 람다 계속 변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만 풀리면은 아마 경기는 무지하게 좋을 거예요. 코로나만 풀리면. 근데 우리는 또 만약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은 국회하고 갈등이 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이걸 뚫으려면은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큰 정치를 했던 사람이 미스터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 8년을 연임을 했는데 의회가 항상 민주당이 더 컸어요. 작은 정부였죠. 근데 그걸 설득해냅니다, 레이건이. 그래갖고 소련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만들고 미국 경제도 부흥시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지미 카터는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뭐 주지사 정도 하기에도 좀 벅찬 착한 사람입니다. 크게 사람 쓰지 않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죠. 레이건은 그걸 해냈습니다. 한국 특히 야당에서 앞으로 필요한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최재형이 대물이냐 윤석열이 대물이냐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홍준표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보는 눈대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뭐 바지 논쟁하는 것도 참 웃기고 김부선 논쟁하는 것도 웃기고 한번 크게 이것도 한번 위트로 탁탁 한번 돌파하는 거. 나훈아 씨처럼 기자들 입이 쩍 벌어지게 한 다음에 빠져나가듯이 한번 이재명 씨가 했으면 야, 이 친구 대물이구나 할 텐데 아직 그건 아류잖아요. 이왕 지금 정치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큰 대통령이니까 한번 큰 판 벌려봐라. 큰 판 벌려봐라. 진짜 바랍니다. 여당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야당에서도 보여주십시오. 야당은 지금 홍준표 씨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기 당에서 뭐 원희룡 씨 몇 사람 나오긴 했지만 요만저만 하니까 야당은 걸어놓을 것도 없고 여당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공이란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꽤 오래전에 나온 노래던데 가사가 끝내주네요. 이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 뭐 갖가지 풍상을 겪어서인지 나훈아 씨 가사 노래도 그렇고 좋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와 무슨 뭐 인생이 허무라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이 뭐라는 거 툭 이렇게 노래로 쉽게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부릅니다. 2절도 좋아요.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런데 알면 이미 늦어.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일장춘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띠리리리리 합니다. 이 정도 노래 부를 배심이 있으니까 내 바지가 더 비쌌긴데 한마디 쏘는 거죠. 이재명 씨, 한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북한을 엎어치고 매치고 시진핑하고 일본 수상을 꺾고 한번 끌고 나갈 용기가 있고 배심이 있다면 한번 나훈아를 능가하는 페이소스 있는 위트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나훈아 씨는 탁 한마디 던지고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그 이재명 추종자들이 그거 뭐 그렇게 댓글 다는 그런 쪼망쪼망한 거 하지 말고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여권에도 인물이 있구나 보이죠. 이재명 씨가 만약에 그런 걸 못 보인다면 그 뒤에 있는 이낙연 씨 서울법대 나오고 정세균 씨 고려대 법대 나오고 그 쟁쟁한 사람들도 안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권조차도 당 바깥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오듯이 인물을 찾는 야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 발 늦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야당은 벌써 30대에 지금 야권은 지금 당대표도 젊은이, 대권 주자도 외부에서 온 사람. 완전 지금 국민의힘은 와해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근데 여기는 제 또래인 송영길 씨가 대표하고 거기서 구력을 쌓아온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거든요. 구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은 민주당이 틀을 유지하지만 어쩌면 한 발 개혁에서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도 이재명 씨가 1등하고 있으니까 한번 진짜 큰 정치 하려면 멋있게 한번 흔들어 보시죠. 지금 우선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툭툭 뭐 군대 문제 나오니까 이렇게 틀어진 팔 보여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정도 갖고 짝짝짝 박수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북한은 어떻게 할래? 시진핑이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도 이야 대단하다는 아이디어 낼 정도는 한번 내보십시오. 한국 정치 크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 누가 되든 힘듭니다. 내년에 대통령은 무조건 불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훈아 씨가 멋진 도전을 해줬으니까 어쩌면 곧 이어서 남진 씨가 또 멋진 말을 날릴지 모르니까 정치인들, 이재명 씨를 비롯한 정치인들 각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인이 딴따라보다 못할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